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기 좋은 반려견.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주택 형태입니다. 가끔씩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형견을 만나게 되면 비반려인의 경우에는 크게 놀라게 되는데요. Nope.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큰 반려견보다는 작은 크기의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 반려견이 좋을까요? 첫 번째 반려견, 토이푸들, 미니어처 푸들. 귀여운 인형 같은 외모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푸들.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똑똑하고 기억도 좋고 털 빠짐이 적은 반려견이에요. 푸들이 반려견으로 좋은 이유는 밝고 활동적이며 인간 가족과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온화하고 배려심도 많고 친절하며 사랑 표현과 애정 표현을 아주 잘 표현해요. 영리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훈련도 비교적 쉬운 반려견입니다. 털 빠짐이 적은 대신에 털이 금방금방 잘 자라는 편이라 털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은 미용을 해주어야 하는 반려견입니다. 두 번째 반려견, 치와와. 치와와는 단모종 치와와, 장모종 치와와로 나누어집니다. 단모종은 흔히 볼 수 있는 반려견으로 귀는 위로 쫑긋하고 눈은 크고 돌출되어 있습니다. 장모종의 경우 최소한의 그루밍만 하면 되고 털을 깎는 미용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신체 구조상 작은 턱 때문에 치와와는 치아가 비교적 약해요. 생후 6개월까지는 두개골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견이 되어도 두개골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격은 쾌활한 표정에 다부지며 민첩하게 움직이는 반려견입니다. 용감하고 호기심이 강한 테리어 기질이 있어서 한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강한 충성심과 유대감으로 인해 분리불안 증세를 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집을 잘 지키고 고집이 비교적 세서 보호자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세 번째 반려견, 미니어처 닥스훈트. 긴 몸통과 짧은 다리가 트레이드 마크인 닥스훈트. 닥스훈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이유는 연골 발육 부전증이라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전병은 팔, 다리의 정상적 성장은 방해하나 허리의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닥스훈트 특유의 외관 형성의 중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격이 매우 밝고 명랑하며 지칠 줄 모르는 근성을 가지고 있어 쉬지 않고 놀아주어야 해요. 체질상 다리가 짧아 살이 찔 경우 배가 땅에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식단 조절로 허리 디스크 예방 및 뚱뚱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 질환 발생 확률이 높고 나이가 들면 내분비 질환인 당뇨병과 후심증후군 발병 가능성도 높아지고 디스크도 자주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호자의 특별한 관리가 더욱 더 필요한 반려견입니다. 네 번째 반려견, 포메라니안. 작고 귀여운 외모와 복슬복슬한 털이 트레이드마크인 포메라니안. 먼저 포메라니안은 털 빠짐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작은 크기 때문에 소형견로 분류되는데 포메라니안은 대형 품종인 독일 스피츠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포메라니안은 미소를 지은 듯한 표정, 풍성한 털과 갈기, 복슬복슬한 꼬리가 멋진 반려견입니다. 영리하고 발랄하며 넘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포메라니안은 늘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에 집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포메라니안은 많이 짖는 편이라 조용한 것을 좋아하거나 예민한 이웃이 있다면
바깥에서 함께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반려견입니다. 포메라니안의 성격은 정말 매력적인데요. 영리하고 눈치가 빠르며 보호자와 어울리기 좋아해 함께 생활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의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도도한 매력의 포메라니안은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자에게 정말 좋은 반려견이고 수명도 보통 10살 후반까지로 긴 편입니다. 5번째 반려견, 미니어처 슈나우저. 작지만 에너지 넘치는 체구에 발랄한 성격,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풍성한 수염을 가지고 있어요. 미니어처 슈나우저의 덥수룩한 턱수염, 긴 눈썹, 접힌 귀는 사교성, 적응력, 지능과 함께 이 품종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미니어처 슈나우저의 작은 크기는 규칙적인 운동만 한다면 아파트 생활을 잘하는 반려견입니다. 무엇보다도 친화적인 성격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라면 거의 모든 곳에서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반려견인데요. 그러나 슈나우저를 반려견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조기 사회화 교육과 포괄적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높은 지능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슈나우저의 학습 속도는 빠른 편이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떼를 내는 식으로 지능을 쓰기도 한다고 해요. 슈나우저는 보호자 명령을 가려듣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 중 서열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말만 듣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미용사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털갈이도 합니다. 빗질, 목욕, 미용은 슈나우저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6번째 반려견, 프렌치 불독. 애교가 넘치는 모습과 성격으로 사람들을 매료하는 프렌치 불독. 선택적 교배에 의해 만들어진 품종으로 큰 귀가 특징입니다. 프렌치 불독은 친화성도 좋고 아이들과도 서슴없이 잘 지내는 편인데요. 온순한 성격을 지녔지만 겁이 많지도 않고 대범한 성격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좋아합니다. 프렌치 불독은 털 빠짐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날림도 많아서 비염이나 털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프렌치 불독을 입양하기 전에 충분히 프렌치 불독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프렌치 불독은 지루성 피부염, 음식 알러지, 강박염, 결막염, 안구 탈출 등을 비롯한 안과 질환이나 폐렴, 비만 등의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운동과 산책을 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더위에 약하다는 것도 꼭 알아야 해요. 7번째 반려견, 요크셔 테리어. 이름은 영국의 요크셔라는 지방에서 유래하고 요키라는 애칭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최근에는 털을 짧게 자르는 것이 트렌드입니다만 길게 늘어진 아름다운 털을 특징으로 하는 반려견입니다. 매일의 그루밍을 게을리하면 곧바로 엉켜버릴 정도로 섬세한 모질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아주 자주 빗질과 케어를 해주어야 해요. 깜찍하고 귀여운 외모로 인기가 높지만 외모와 달리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도 세서 훈련도 어렵고 잘 짖는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반려견 중 아파트나 빌라에서 가장 함께하기 좋은 반려견입니다. 쥐를 잡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헛짖음이 적은 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좋고 보호자와 함께라면 어디에 가든지 불안해하지 않는 반려견인데요. 몸집도 작아서 함께 여행하기도 좋은 반려견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여행을 할 때 요크셔와 함께 긴 장거리 여행을 다니는 보호자들도 많아요. 8번째 반려견, 말티즈. 작고 귀여우며 우아한 털을 가진 말티즈. 말티즈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격도 다정하고 무던합니다. 보호자와 유대감도 깊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반려견인데요. 말티즈는
얌전하고 사랑스럽고 총명하고 보호자에 대한 반응이 좋으며 믿음이 강한 반려견입니다. 말티즈는 아파트에서 함께하기 좋은 반려견으로 활기차고 놀기를 좋아하며 새로운 훈련을 받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요란스러운 아이들에 한해서는 퉁명스럽기도 한데요. 말티즈가 크기가 작다고 깔보면 큰일 납니다. 경계심이 높기 때문에 낯선 사람, 낯선 소리가 나면 날카롭게 반응하고 짖어요. 말티즈는 아파트나 작은 공간에서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데요. 배변 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가끔씩 편식이 심한 말티즈가 있습니다. 말티즈는 털갈이를 적게 하기 때문에 알러지를 가진 사람들도 키울 수 있어요. 털이 엉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빗질을 하고 정기적으로 목욕시켜 주어야 합니다. 눈물 자국은 심해서 늘 눈 주변에 털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9번째 반려견, 시츄. 털이 이중모로 되어 있어 거의 빠지지 않으며 다른 반려견에 비해 냄새도 나지 않아요. 시츄는 감정이 풍부하고 표현도 잘해서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대체로 식탐과 고집이 있어 훈련 시 칭찬을 하며 훈련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 높은 식탐이 있지만 과다하게 사료를 먹지 않아서 자율급식을 유도하기 쉬운 반려견입니다. 시츄는 뚱뚱하다고 흔히 뚱보와 관련한 별명이나 이름을 붙이곤 하지만 가슴이 넓고 털 구조가 이중모라서 비대해 보이는 것이지 비만한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시츄 성격이 순하고 느긋하다고 합니다. 잘 짖지 않고 공격성도 낮아 아주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 자체가 차분하고 느긋하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반려견입니다. 시츄는 고집이 정말 센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게 어려운 편이고 배변 훈련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츄는 식탐이 많고 먹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시츄는 의사표현을 잘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말수가 적은 것입니다. 참을성도 많아서 아파도 아픈 내색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시츄를 키운다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은 꼭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10번째 반려견, 퍼그. 혹시 저희 쭈구리 오빠 아시나요? 쭈구리 오빠가 퍼그였는데 퍼그는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애교도 무척 많은 편입니다. 성격은 조용한 편이고 가족에게도 매우 충실합니다. 다른 반려견에게 친절하고 공격성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함께할 수 있어요. 아파트, 빌라에서도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아주 뛰어난 반려견입니다. 아파트에서 함께하기 좋은 완벽한 반려견 품종 중 하나입니다. 퍼그의 몸은 주름살이 많은 얼굴에 뭉그러진 코, 빵빨막한 몸, 돌출된 눈이 특징입니다. 퍼그는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필요로 해요. 더위에 약하고 습도에도 약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생활이기엔 부적합니다. 여름에는 탈수와 일사병이 걸리기 쉽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해요. 그리고 털 빠짐이 심해서 강아지 털에 알러지 반응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퍼그는 적합하지 않아요. 11번째 반려견, 비숑프리제. 제가 입양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비숑프리제가 흔하지 않았어요. 비숑은 성격이 극과 극인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비숑은 활발하고 명랑하며 가족에게 충성심이 강합니다. 집안에서 말썽도 거의 부리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함께하기 좋은 반려견입니다. 완벽한 외모에 비해 매우 활발하고 활동량이 커서 에너지를 잘 발산하는데 비숑 타임처럼 집안을 우다다 뛰어다니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가정견이었기 때문에 비숑만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잘 지내며 집에 혼자 두어도 다른 반려견에 비해 헛짖음이 적은 편입니다. 비숑은 관심받길 좋아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훈련도 쉽게 습득하는 편입니다. 비숑을 입양하기 전에 3가지는 꼭 알아야 하는데요. 털 관리. 비숑은 털 빠짐이 적은 편이지만 빗질을 매일 안 해주게 되면 털이 엉킵니다. 털이 엉키게 되면 피부에 통풍이 잘 안되고 피부병이 아주 쉽게 생겨요. 미용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용비도 매우 비싸니 이 점을 꼭 알아야 해요. 고관절, 이형성증. 비숑은 소형견이지만 대형견에 자주 발생하는 고관절, 이형성증에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점프하거나 과격한 행동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피부병. 비숑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피부병이나 계절성 알레르기를 조심해야 해요.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 질병 등을 동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2번째 반려견 웰시코기. 웰시코기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반려견으로 유명해요. 운동량이 많고 활발하여 보호자가 운동을 좋아하면 함께하기 딱 좋은 반려견입니다. 자기 영역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 편이라 집도 잘 지켜요. 그런데 웰시코기를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려면 적어도 2가지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해요. 활동량이 많아도 너무 많다. 웰시코기는 활동량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조용한 성격이라면 함께하기는 조금 힘든 반려견입니다. 털 빠짐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다른 반려견에 비해 털 빠짐도 많은 편이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관리를 할 자신이 없다면 아파트에서 생활하기는 조금 곤란한 반려견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갑인 반려견으로 상당히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요. 난관에 부딪혀도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등 지능도 아주 높습니다. 보호자와 스킨십을 좋아하고 애교도 많은 데다 어린이에 대한 사교성이 특히 좋아요. 무엇보다도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은 최상위권에 속하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관리만 자신 있다면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기 좋은 반려견입니다. 13번째 반려견 빠삐용. 큰 귀가 트레이드 마크인 빠삐용. 이 모습이 마치 나비와 같아 빠삐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빠삐용은 새로운 훈련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은 똑똑한 반려견 중 하나인데요. 어린이나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매우 사교적입니다. 그런데 사회화 훈련이 꼭 필요한 반려견입니다. 만약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빠삐용은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반려견이 될 수 있어요. 빠삐용은 굉장히 잘 놀고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좋은 반려견으로 활동적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신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종인 동시에 다정한 보호자에게 잘 안겨 지낼 만큼 성격도 좋아요. 더위에는 강한데 단일모를 가지고 있어서 추위엔 약한 편입니다. 항상 행복하고 친절하며 모험심이 강한 편으로 겁도 없는 편이고 공격성도 잘 보이지 않는 반려견입니다. 14번째 반려견 패키니스. 패키니즈는 긴 몸체를 갖고 있고 다리가 다소 굽어 있어서 체구가 낮은 반려견입니다.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반려견입니다. 패키니즈는 짧은 주둥이 부분, 눈에 잘 띄는 큰 눈, 그리고 주둥이 부분과 눈 사이에 V자 모양의 코 주름이 특징입니다. 귀는 크고 둥근 머리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고 꼬리는 장엄하게 등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패키니즈는 귀족 혈통임을 아는 듯 보이고 무관심함과 품위가 있어 보이는 반려견인데요. 짖는 소리도 큰 편입니다. 패키니즈는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기 좋은 반려견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아주 적은 음식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간식을 주면 쉽게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꽤 활발한 반면 패키니즈는 운동을 위해 오래 산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내에서나 날씨가 좋을 때에는 실외에서 잠깐 뛰노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패키니즈는 두 가지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해요. 빠른 사회화 훈련. 패키니즈는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짖으면서 집과 가족을 지키려는 습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호자 무릎 위에 앉아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패키니즈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반려견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화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털 관리. 패키니즈는 털 관리를 매일 해야 한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주둥이 부분의 주름 주변을 매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15번째 반려견 말티푸. 말티푸는 똑똑한 푸들의 높은 지능과 사랑스럽고 애교 많은 말티즈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반려견입니다. 푸들의 곱슬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말티푸는 곱슬거리는 털을 가지고 있어 말티즈보다 푸들에 더 가까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티푸는 성격이 섞여 똑똑하고 활발하고 보호자를 잘 따르지만 예민하기도 해서 낯선 소리, 물건 등에 경계심이 높아 잘 짖기도 해요. 그래서 초인종 소리, 전화 벨 소리에 대한 둔감화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말티푸는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생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을 위해 털 빠짐이 적은 강아지를 찾다가 말티즈와 푸들을 교배했다고 합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함께하는 반려견이 바로 말티푸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푸들의 유전자를 많이 받아 똑똑하고 털 빠짐이 적고 소형이라서 많은 인기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말티푸도 믹스견이라는 것입니다. 믹스견의 특성상 성격이 천차만별인데 의외로 사나운 공격성을 띠는 말티푸도 많다고 해요. 말티즈의 활발하고 다소 공격적인 성향과 푸들의 활동성과 인간의 속성을 잘 파악하는 뛰어난 지능이 결합한 결과 보호자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을 경우 보호자를 낮은 서열로 보고 거칠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함께하기 좋은 반려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오늘도 사랑하는 반려견들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 정말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